난시 양이 많을 때는 웬만하면 난시 교정용 렌즈로 받으시고, 어쩔 수 없이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써본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써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은서 원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시 교정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난시 교정을 할 때 인공수정체로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 인공수정체에 비해서는 수술 비용이 보통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하시고 싶은데 난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난시라는 건 어쨌든 최소화하는 게 좋고 최대한 많이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 눈에서 난시를 따질 땐 크게 세 가지를 따지게 되고, 눈 맨 앞에 있는 각막 그리고 중간부에 있는 수정체,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수술 전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 눈의 난시고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를 어차피 해버릴 거기 때문에 수정체로 인한 난시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각막으로 인해서 생긴 난시만 오로지 눈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막 때문에 생긴 난시를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난시를 교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할 때 난시 교정이 안 되는 일반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하면서도 각막의 난시를 아예 줄여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눈의 난시가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난시를 줄이면서 일반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것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을 하는 술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영어로는 림발 릴렉싱 인시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국말로는 윤부 이완 절개가 되겠네요. 림발 릴렉싱 인시전이라고 하면 어떤 원리냐면, 눈의 정면을 보시면 이 앞에 있는 투명한 유리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각막이거든요. 근데 이 각막의 모양이 불규칙해졌을 때 생기는 게 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난시는 이쪽 방향의 각막의 휘어진 곡률과 이쪽 방향의 휘어진 곡률이 다를 때 생기는 게 난시고요. 환자분들한테 비유를 들 때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가 돋보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 빛이 정확히 한 점으로 모여서 맺히게 되잖아요. 돋보기가 그렇게 한 점으로 빛을 모아줄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각막의 표면이 돋보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돋보기는 이쪽 방향으로 휘어진 정도와 이쪽 방향으로 휘어진 정도가 어느 선의 경선을 보더라도 방향에 따라서, 축에 따라서 휘어진 정도가 다르지 않고 모든 방향에서 휘어진 정도가 동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표면이 돋보기처럼 동그랗지가 않고 럭비공을 잘라놓은 것처럼 한쪽 축 방향이 조금 더 길고 한쪽 축 방향이 좀 더 짧다면 빛이 들어올 때 분명히 한 점에 맺혀지지가 않고 분산이 돼서 이제 나눠서 빛이 맺혀지게 되겠죠. 이런 게 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각막의 단면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게요. 이 각막의 단면을 칼로 이렇게 절개를 넣어서 요만큼을 잘랐다고 칠게요. 그렇게 칼로 자르게 되면 각막은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과장해서 그린다면 이 상처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벌어진 채로 평생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차올라서 이쪽 방향의 길이가 원래보다 이만큼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난시가 생기는 이유가 아까 제가 럭비공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럭비공은 이쪽 방향의 길이와 이쪽 방향의 길이가 다른 게 특징인데, 축구공은 동그랗죠. 그러니까는 어떤 방향으로 보더라도 길이 차이가 없어요. 이런 모양의 각막을 가지신 분은 난시가 없는 거고, 이런 각막을 가지신 분은 난시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모양의 각막을 축구공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난시를 결국 없앨 수 있는 거고, 이걸 없앤다는 거는 이쪽 길이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쪽 길이를 늘리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데, 길이를 줄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길이를 늘리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절개를 넣어주게 되면 길이가, 이쪽 방향의 길이가 길어질 테니, 이게 길이가 길어져서 이쪽 방향과 똑같은 길이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원형으로 돼서 난시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경험이 진짜 많지 않은 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각막 윤부 절개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각막 난시량을 예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문헌을 찾아보더라도 어떤 나이대에서 어느 정도 난시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절개를 넣으면은 어느 정도 교정이 된다라는 이런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표대로 따라서 한다고 해서 100% 교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각막을 절개
절개하는 레이저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파워가 먹혀서 균일하게 잘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마다 잘리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손으로 절개창을 내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절개를 내서 각막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이제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길이에다가 얼마나 크고 깊게 각막을 절개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의 난시 교정을 할 때는 이런 난시 교정 방법보다는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어서 난시를 교정을 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난시 교정용 렌즈를 썼을 때는 그 렌즈 자체가 난시를 교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난시 교정률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난시 양이 많을 때는 웬만하면 난시 교정용 렌즈로 받으시고, 어쩔 수 없이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써본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써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시를 줄이기 위해서 절개를 넣을 때, 저희가 백내장 수술할 때 그냥 칼로 이렇게 조금 절개를 넣어주게 되는데, 이런 절개를 넣는 거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나 수술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비용적인 문제로 난시 교정이 안 되는 단초점 렌즈를 하실 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간혹 이제 이런 교정을 위해서 레이저 백내장을 권유를 하는 병원들도 간혹 있거든요. 레이저 백내장 수술로 난시 교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난시 교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서 오늘은 제가 난시 교정을 한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레이저 백내장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면서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받으시면서 난시 교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레이저 백내장을 받으셨고요.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뭐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술비도 1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지불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난시 교정이 그렇게 잘 된다 그래서 100만 원이나 돈을 더 내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시 교정이 하나도 안 되고 원거리도 근거리도 다 난시 때문에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었던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을 보시면 각막 지형도라 그래서 각막의 모양을 평가하는 검사를 보시면 각막의 절개를 어느 방향으로 넣었는지를 각막 지형도만 봐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 각막 지형도 상에서 난시가 어느 정도 있나 없나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수술하셨던 눈의 각막 지형도를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경선의 두 가지의 곡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는데, 보통 난시가 없는 사람들은 빨간색 선이나 파란색 선에 있는 숫자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숫자를 보여주고요.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빨간색 선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파란색 선에 있는 숫자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보시면 여기서 43.79인데 위쪽 심한 쪽이 45.8이니까 1.9에서 2.1디옵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처음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눈 상태가 이런 상태였었다라고 한다면 이 숫자가 높은 쪽 방향으로 각막 절개를 넣어서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의 숫자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절개를 넣은 부분은 숫자가 약간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를 결국 맞추는 게임인데, 낮은 숫자를 올리는 방법은 없고요. 더 높은 숫자를 낮추는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높은 숫자가 있는 쪽으로 절개를 넣게 되면 숫자가 낮아지면서 옆에 있는 더 낮은 숫자들과 비슷해지면서 난시가 줄어드는 게 이 원리인데, 절개를 넣을 때 결국은 이 빨간색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절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개가 들어간 방향이 약간 옆으로 어긋나면서 양쪽 이 두 군데로 절개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난시의 양은 전혀 줄지 않고 난시의 축을 돌리면서 새로운 축의 난시가 생겨버린 거죠. 아무리 레이저 백내장으로 뭐 정확성을 올리니 오차가 생길 수 없니 이런 소리를 아무리 해대지만, 실제로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없던 난시를 더 유발시켜 버려서 수술비만 괜히 더 비싸게 내고 결국 난시 교정이 안 돼서 난시 교정용 안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애초에 난시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레이저 백내장으로 난시 교정을 추천을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했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환자 케이스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그냥 일반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시면서 난시 교정을 동시에 했었던 케이스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면서 이런 각막의 모양을 가진 분이 왔다 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는 숫자가 더 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난시 교정용 렌즈로 수술 받으세요 라고 추천을 받으실 거고, 근데 환자분이 이제 결국은 비용적인 문제로 난시 교정이 안 되는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결정을 하셨고요.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게 되면 어차피 환자분들이 안경을 쓰실 거나 돋보기 쓰시는 거에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절개
절개 방향이나 각막의 난시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술자의 편한 방향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난시 교정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분명한 시력의 질에는 도움이 되는 분이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일반적인 수술 방법보다는 좀 다르게 절개 위치를 잡고 수술을 저희가 들어갔고요. 절개가 들어갈 방향으로 수술용 펜 같은 걸로 마킹을 눈에다가 한 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전에 눈 전체 스캔을 떠서 수술을 할 때 절개 방향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수술 현미경에 직접 표시를 해주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더블 체크를 해서 수술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절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절개 방향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의 웬만해서는 축이 어긋나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은 이제 바깥쪽으로 절개를 넣게 되면 이쪽 0도 방향으로 절개가 들어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위쪽 90도 방향으로 절개를 넣어서 위쪽의 난시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 수술을 하고 나서 각막지 영도 사진을 보시면 앞에 전에서는 위쪽 방향이 47.5, 오른쪽 좌우를 보면 45.6, 44.9 많이 나는 건 2디옵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보면 위쪽의 숫자가 45.7까지 줄어들었고 옆에 있는 파란색 숫자들과 거의 비슷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난시 교정이 완전히 돼서 수술 직후부터 1.0의 시력을 보고 계신 그런 분이고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기는 하지만 수술할 때 의사가 조금만 더 체크를 해주고 신경을 써준다고 한다면,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안경을 하나 더 쓸 수 있냐 안 써도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수술 후 환자분의 시력의 질에는 굉장한 영향을 많이 주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검사만 했을 때는 언제든지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난시의 축도 여러 가지 검사 기계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해보면서 오차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난시 교정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